판사님의 실수, 어떤 실수를 한 겁니까? 네,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. 이제 판사가 법리를 오해해서 양형 기준 자체를 오해해서 판결하면 안 되는 양형을 내린 사건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인천지법에서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. 그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누군가 차량 경적을 계속 울려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그 가서 보니까 주차장에 한 차가 있었고 안에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.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. 거부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.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끝났어요? 네. 자, 그런데 음주 측정 거부. 그런데 이게 뭐 판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한 겁니까? 일단은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. 원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. 쉽게 말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원래는 징역 1년 살아야 되는데 2년간 그 집행을 미뤄준다라는 게 집행유예입니다. 원래는 징역만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벌금도 집행유예가 있어요. 근데 벌금은 그 상한이 500만 원까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. 벌금 500에 뭐 집행유예 2년, 집행유예 1년. 그러니까 원래는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년간 그 미뤄준다.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걸 벌금 1,000만 원을 선고를 하면서 집행유예를 해버린 거예요. 기본적인 실수를 해버렸습니다. 판사가 헷갈린 건가요? 제가 군판사를 좀 했었는데 예. 제가 할 때는 이제 징역형만 집행유예 가능했어요. 예. 그리고 벌금형 집행유예 하지 않는데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. 이 1년에서 3년 선고할 때 가능해요.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제 최상한입니다. 근데 착각으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10년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상식은 아닌데 실수를 크게 한 것 같아요. 아니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음주 측정 거부까지 했는데 이렇게 그거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죄가 있고요. 음주죄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양형 기준들이 법정형이 다르고 측정 거부죄는 그 3회에 해당하는 범죄가 돼요. 예컨대 1년에서 5년 사이 징역, 아니면 500에서 뭐 2천만 원 벌금. 그래서 측정 거부는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. 제일 나쁜 음주 중에 제일 나쁜 범죄로 보죠, 일반적으로.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, 승 의원님. 그 보통 기자들도 기사를 쓰면 현장 기자가 기사를 쓰면 뭐 송 기자 알겠지만 보조 데스크가 1차 검수를 하고 또 데스크가 2차 검수를 해서 이제 기사가 딱 나가거든요. 그래도 뭐 오보가 나고 실수가 있어서 언론사도 사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판사님들은 뭐 판결문 쓸 때 누가 이렇게 검수를 안 하나요? 단독이니까 아마 당신께서 혼자 하셨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야 뭐 저희들이 고쳐 나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사람 음주 측정 거부 굉장히 저는 나쁜 죄질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당연하죠, 이거 이전에 이미 음주에 대한 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금 벌금형을 선고를 한다? 일단 집행유예는 논외로 치고 벌금 1,000만 원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이게 이 정도 범죄면 저는 실형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양형 감정이고 이게 벌금 1,000만 원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500만 원 벌금에 저희 회사도 조금 관여되어 있고 저도 좀 관여되어 있는 게 이게 장발장법이거든요. 정말로 생계형 범죄를 일으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진역을 살면 아이들이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이분한테 벌금을 하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어떤 이익이 완전히 박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인정하고자 했는 것이지 이런 어떤 음주운전하는 분들에게 이 500만 원 적용하라고 만드는 법 아닌데 조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. 이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겁니까?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렇죠. 약간 좀 어렵다고 쉽게 좀 설명해 달라고. 원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있었어요. 근데 2015년부터 이 벌금을 예를 들어서 내는데 징역형과 벌금은 차이는 이거예요. 예컨대 징역형 같은 경우는 이 더 중한 어떤 뭐 공직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. 벌금형 받았을 때는 그런 어떤 중한 제한은 없는데 그럼 벌금도 내야 되잖아요. 그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벌금형을 받되 그 집행을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를 2015년부터 신설을 한 겁니다.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할 때 여기서 1에서 5년 사이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되는 거죠. 벌금형의 어떤 이익도 받으면서 돈은 또 안 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벌금형의 집행유예 받으면 정말 잘 받은 택이 됩니다.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주면 상당한 이 변론을 성공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집행유예인데
벌금도 안 내고 이런 상황까지 되는 것이죠. 그렇군요. 아, 송 기자,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 미스를 했다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된 거예요, 나중에? 이건 검찰이 항소하면서 밝혀졌습니다. 어. 이 담당 검사는 아마 1심 판결을 받으면서 바로 좀 의아했을 것 같은데요. 어. 그 자리에서 이게 뭐지?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? 뭐 판사가 그랬겠죠. 실수하라는 생각을 잘 안 하니까요. 내가 잘못 알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바로 항소를 했고요.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뭐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,000만 원만 선고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. 뭐가 됐든 판사가 명백한 실수를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.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만약에 항소 안 했으면 바로 잡기도 어렵습니다. 아, 예컨대 판사가 주문을 하면 그게 효력이 발생해 버리거든요. 그래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. 아니 그런데 1심 선고를 할 때 네. 왜 그 현장에서는 이걸 몰랐던 걸까요? 지금 선고하고 또 변론은 또 달라요. 어. 선고 단계에서 검사가 있지 않습니다. 변호사들도 별로 없고요.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은 가죠. 집행유예 받았다니까 좋다고 이제 하는 거고 이게 1,000만 원인지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었고 아마 판사도 제가 봤을 때는 하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. 아하. 제 생각입니다. 예. 알아가 전화했을 거예요. 검사님 항소 좀 해주세요.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. 아, 진짜.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. 아유, 알겠습니다. 알아 이게 모를 리가 있습니까? 그렇군요. 법에 딱 돼 있는데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